예,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네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장중에 이제 뭐 유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해서 뭐 이래저래 수익도 많이 났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그 2주 전에 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 삼성전자하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말이에요. 이게 그 여기 보기 띄어놨죠, 그죠? 그 지난 한 2주 됐죠. 2주 전에 갑자기 그 로이터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실패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엔비디아 CEO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삼성전자 그 HBM 제품 지금 테스트 잘 치르고 있고 통과할 거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삼성전자 거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삼성전자 뭐 2% 넘게 급등하고 관련주도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그 오늘 모나리자가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는 풀리고 한 22%에 끝났죠, 그죠? 근데 시간에서 또 추가 상승해서 상한가를 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가 실제로 회사를 판대요. 네, 확실하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내일 또 추가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는데 될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풀린다고, 그죠? 네, 지금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별로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잠깐만 체크해드리고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거 얘기해드리고 이제 종목 얘기로 갈게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7% 조금 빠졌고 코스닥은 플러스 0.1% 크게 등락이 없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코스닥 횡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시면 이쪽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죠? 횡보합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주 장세에서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대형주 별로 가는 거 없는데 테마주 많이 가죠. 개별주 뭐 얘기만 나오면 확 올려버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로 바뀐 겁니다.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좀 오르면서 끝났는데 지수 자체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잠깐 볼게요. 체크는 해야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아래 꼬리가 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플러스 0.5% 이렇게 끝났거든요. 뭐 크게 어떤 종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냐면 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아침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시황 그건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대요. 이게 뭐냐? 어제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짧게 읽어드릴게요. 미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더 위축됐다는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모습.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여기에서 발표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48.7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49.6을 밑도는 수치고 전월 수치보다도 하회하며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자,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요? 왜겠어요? 아니 미국이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안 내릴 거다. 그래서 증시가 맨날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미국 경제가 안 좋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 ISM의 제조업 조사위원장 티모시 피오레는 제조 분야의 경제 성장은 멈춰져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미국 경제가 되게 좋다고만 쇠뇌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안 좋다고.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규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업황 위축 등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의 22bp 인하 확률은 51%. 이게 그러니까 0.25% 인하 확률이 51%라는 얘기고요. 금리 동결은 41%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점치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두 개를 더하면 92잖아요. 나머지 8%는 어디 갔을까? 이건 뭐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0.25% 인하가 아니고 0.5% 인하.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이 얼마다? 네. 얼마란 얘기예요?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 정도.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미 연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살짝만 더해주면은 이게 70%,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더 충격적인데,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여타 경제지표도 부진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건설 지출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GDP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5월 말일날 2.7%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며칠 만에 1.8%로 확 줄었어요. 그럼 뭐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근데 자꾸 이런 뉴스를 왜 이제 슬슬 나올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좋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미국이 경제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까요?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저런 이슈로 잘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거예요. 9월에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신 말이 맞느냐?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 자주 해드렸잖아요. 미국의 채권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폭락해요. 어제 하루 동안에 2% 급락했거든요.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수가 빠지거든요. 그때만 언론에서 얘기하고요. 떨어질 땐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지금.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뭐에 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죠? 네. 조정 걱정하다가 이제 그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국채 금리가 1월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꺾이는 거예요, 다시. 주식은 누가 잘한다고요? 눈치 빠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제 오늘 이제 그 급등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유전 관련주, 동해 석유 가스전 요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방에서 갖고 있던 것 중에 한국가스공사하고 GSE가 있었거든요. 이건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굉장히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죠, 그죠?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인데 왜 두 개를 다 팔아버렸느냐 얘기해 드릴게요. 왜 팔았냐면 잠깐만요. 일단 종목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오늘 급락한 종목도 있고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어요. 상한가한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자 오늘 잘 끝난 것부터 얘기해드리면 동양철관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옛날에 그 러시아 가스관 얘기 나왔을 때 대장주가 이거였어요. 이때도 한 5배 갔다라 그랬죠. 5배. 네, 오늘 보면은 아주 그냥 점상이 나왔어요. 2현상인데 오늘 건 점상. 그러니까 옛날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성밸브 이것도 같은 옛날에 그 가스 관련주였는데 가스관 이것도 점상이었죠. 점상인데 잠깐 풀렸다 들어가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이 아니고 T자형 상한가라고 그래요. 네, 알파벳 T자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T자형 상한가. 네, 이 두 개가 가스관 쪽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한국석유 있죠. 네, 한국석유, 홍구석유 중동 쪽에 전쟁 나거나 그러면 꼭 움직이는 테마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상한가에 갔어요. 재밌는 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 친구만 이게 이 한국석유가 급등하면 같이 가는 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뭐예요? GSA, 대성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친구 혼자 상한가 갔어요. 혼자 갔어요. 흥구석유는 따라가다가 말고 이렇게 끝났고 18%에 끝났죠.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잘 끝났고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중앙에너비스인데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중앙에너비스 저희 단톡방에 여기서 샀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 수요일날 추천 나갔었는데 오늘까지 하면 수익이 얼마겠어요? 수익이 60% 정도 난 거거든요. 오늘 단톡방 회원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GSE 보시면 마이너스로 끝났죠. 장중에 23%까지 급등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도 매도 사인이 나갔고 이게 저희 방에서 마지막으로 산 게 여기라니까요. 3,400원대 그것도 오늘 다 팔았고 그래서 이게 오늘 최대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아까 연락 온 거 보니까 50% 넘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익이 이제 10% 20%짜리가 아니고 이제 30% 50%짜리 60%짜리 수익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장세가 이제 약간 꺾이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게 맞아요. 이게 조금 올라오는데 여기서 다 팔아먹으신 분들은 되게 후회가 많으실 거라. 오늘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갔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회원들이 지금 제 저녁 방송, 무료 방송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수익이 이제 50% 넘게 하신 분도 있었고 오늘 그죠? 싹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어제 상한가 들어온 종목이죠. 어제 대량 거래 터졌거든요. 1000번 거래량이 터졌다 그랬죠. 근데 오늘 어제보다 2.5배가 더 터졌어요. 아침에 27%까지 급등했을 때쯤에 다 팔았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왜 그랬을까? 이게 왜 다 팔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관련주들이 다 파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주예요. 그냥 잘 보시면 아까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한국전력이란다. 한국석 이런 거, 홍구석 이런 거 다시 볼게요.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홍구석으로 봅시다. 이게 여기서 왜 급등했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 쪽에 지나가는 배들을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해서 급등했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확전될까봐 급등했었거든요. 그 이거 자체는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급등하는 건 뭐냐면 떨어지다가 말고 갑자기 뭘로 급등한 거냐, 동해 석유 가스존으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슈로 급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가 됐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준비가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전혀 안 돼 있다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뭐 동해 쪽에 포항 앞바다에 그렇게 그죠? 네. 뭐 추정량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못 하셨잖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얘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적당히 팔고.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테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엄청난 게 매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테마주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삼아서 잘 팔아버린 거죠. 흥구석유는 저희가 그 종목이 아니어서 아까 GSE하고 한국가스공사를 팔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돼요. 21년도에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때 이게 올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꼭지가 여기인데 여기가 5만원이에요. 꼭지가 5만원.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금리 인하 할 듯 안 할 듯만 괴롭혀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죠. 그죠? 빠졌다가 최근에 들었다 놓기까지는 잘 했는데 오늘 5만, 상한가를 가면 5만 300원인가 그랬어요 오늘. 근데 상한가를 가도 여기 꼭지에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대형주지 않습니까? 개별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놨잖아요. 한 2년 동안 2년 넘게 빠지면서 구덩이를 크게 팠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만원, 여기는 5만원인데 여기는 2만원대. 이건 뭐예요? 반토막 났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덩이를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더 간다고 안 팔고서 막 추격해서 들어오는데 안 그래요. 대부분은 구덩이를 메꾸면 다시 떨어져요. 10중 8구 떨어져요.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죠. 얘가 오늘 상한가 가면 저도 좋겠다. 수익 많이 내드리고 팔면 되니까, 그죠? 네. 수익을 더 내고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상한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상한가 못 들어가면 분명히 끝날 때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잘해봤자 이렇게 끝나지 않겠냐. 그죠? 색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윗골이 길게 달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르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동안 고생을 좀 했는데, 그죠? 고생을 했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고생을 했는데 바로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현금을 만드는 게 낫겠다. 파시죠 그랬어요. 팔자고. 사람들은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시작인 거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구덩이 메꿨으니까 일단 팔자 그랬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안 팔 것 같으면 제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을 보여줘요. 어제 터진 거래량 이만큼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상장되고 나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었다. 근데 오늘 그거보다 2배 이상 많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딱 팔고 났더니 그 이후부터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 오늘 무지하게 물렸을 거라. 근데 저희는 웃으면서 나왔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더 갈 것 같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팔아? 우린 팔아버렸다니까. GSE 있죠. GSE. GSE도 아침부터 계속 매도 사인 내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파냐고요? 왜 팔긴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 이 5개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약했어요. 어제 상한가 혼자 안 갔거든요. 27%에 끝나는 바람에 상한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 있다가 아까 논리는 똑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때처럼 이거 상한가 못 들어가면 이거 다 끌려 내려올 것 같다 이거. 그리고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인데 상한가 가격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걸리지 않겠냐 여기. 그래 분명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팔 거다. 상한가 상한가 힘들게 들어가도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냥 다 팔자 그랬어요. 어때요? 잘 끝났죠, 그죠? 오늘 마이너스 2%에 끝납니다. 수익 다 챙기고 끝내버렸어요. 지금 이 종목 들고서 밖에서 혼자서 아마 대응하던 분들은 못 팔았을 거라 이거. 기존 회원분들 중에 이거 갖고 나가신 분들 계시죠? 들어오세요. 혼자서 이게 종목 올라오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네. 왜 우리 방 회원들이 그렇게 3년, 5년, 10년씩 이렇게 오래 가는 줄 아세요? 종목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는 타이밍이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 회원들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파는 거는 사는 건 잘한다. 근데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네.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네. 오늘 아무튼 여기 꼭지에서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은 뭐 SH 에너지와 이런 식으로 끝나. 경동 도시가스 어제 올라간 거 다 반납했죠, 그죠? 끝난 건 아니. 이제 시작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중앙연합에서 이렇게 됐고, 국동리가 보여드렸나요? 장중에 14%까지 갔다가 끝날 땐 마이너스 5%. 그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죠. SK가스 이거는 어제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죠? 어제 올라가던 DK라 이런 것도 어제 한 25%?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8%.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히 끝났냐? 그것도 아닌 거죠. 동양철관, 이현상, 아까 화성밸브, 한국석유 상한가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돌린다고. 어떻게 돌리냐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이게 석유 시추하는 게 파트가 되게 여러 개로 나뉠 것 같아요. 이 석유, 가스, 이 유전 관련주들이 뭐 가스관, 아니면 뭐 시추 작업, 아니면 유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대북주 있잖아요. 대북주 보면은 철도, 가스관, 뭐 개성공단, 관광, 아니면 송전 다 틀렸거든요. 금강산 관광 관련주도 있었고, 세부 이렇게 파트가 여러 개가 있었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수익이 나지. 그냥 인터넷에 아니 유튜브에 종목 검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우린 PTS 같은 거 이런 것도 어제 양봉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22%짜리 오늘 그대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대로 때린다니까. 거래량도 다 틀려요. 어떤 건 적당히 터졌고 어떤 건 많이 터졌고 어떤 건 안 터진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야. 결론은 뭐냐? 앞으로 이 테마주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은 팔았어야 돼요. 워낙 그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오늘은 팔았다가 눌릴 때 약간 이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우리 방에서는 팔아드렸고 수익 실현을 꽤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딴 걸 또 뭐 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이 재밌는 게 대형주는 안 가요. 대형주는 안 가는데 그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 뭐 사놨냐면 빅텍을 사놨거든요. 빅텍을 언제 샀냐면 이게 방산주잖아요, 그죠? 네. 방산주도 가요. 방산주 이게 4,500원대 샀어요. 언제? 5월 초에도 한번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낸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5월 24일이니까 아무튼 지난주에 나왔어. 지지난주 금요일이구나. 여기서 나 4,500원대 바닥이죠, 그죠? 네. 수익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 정도 됩니다. 17%, 18%.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익이 꽤 짭짤하죠. 왜 사놨을까요? 왜 사놨겠어요? 이스라엘 쪽도 지금 전쟁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유럽, 나토 쪽에 나토 있죠. 그쪽에 상황도 좀 심각해요. 확정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지금.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냈잖아요. 야, 이거 뭔지 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사는 거죠. 회원들한테 잘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방산주를 꽤 못 갔었는데 앞으로 좀 꽤 가겠어요.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튼다고 하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빌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어떤 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요, 수익이 잘 나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냐면 어제하고 오늘 이제 유전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이제 기름 나면 산유국 되는 건데 그러면은 원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전 테마주들을 던지더라고요. 나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한전산업 최근에 그죠? 원전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응? AI 데이터 센터 질 때 이거 필요하다면서요. 전기가 부족하고 그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SMR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서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전 얘기 나오니까 아니 저기 석유 유전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원전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좀 빠졌어요. 어제는 마이너스 2%? 근데 오늘 더 빠지더라니까. 거래가 어제보다 좀 늘어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종목 몇 개 더 볼게요. 이만 빠진 게 아니라 한전기술도 3% 빠졌고요. BHI 7% 빠졌고 광명전기 이거 말고 저기 센 걸로 봅시다. G2파워 마이너스 6% 21선 깨트렸죠. 일반 개미들은 이런 차트에서 21선 이렇게 깨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마이너스 8%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개미들은 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우리기술 쭉 분봉 나왔잖아요. 서정기전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왜 파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전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죄송한데 좀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거기 기름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바보라서 거기다 원전을 짓고 있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원전을 왜 짓겠어요? 좋으니까 산유국들도 지금 원전 짓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석유좀 난다고 원전을 안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글쎄요, 난 이걸 매수 기회라고는 봐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상한 선택을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을 해서 투매가 나올 때는요, 그거는 거의 100% 그거는 매집 기회예요.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원전 테마주들이 유전 테마주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관심 갖고 보세요. 원전 테마주를 유전 발견했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걸 파는 거는 답답한 행동이다. 네,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좋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요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시간에서 이 기사 보셨나요? 시간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2주 전에 있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2주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로이터에서 저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HBM 그죠? 네. 테스트 실패했다라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다. 뭐 발열 문제 기타 등등등. 삼성전자에서 반박했잖아요. 아니다.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왜 삼성전자가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왜 갑자기 훅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때? 마이너스 3% 급락하고 금요일날 그죠? 네. 그 다음날도 막 후벼팠고 그 이후로도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로이터에서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삼성전자가 급락해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시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이고야 자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 그죠?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기사부터 먼저 보시죠. 삼성 HBM 인증 절차 진행 중이다.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 이해가시죠? 네.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
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삼성 HBM 최대한 빨리 공급받겠다. 이랬다. 그 로이터에서 얘기한 게 허위죠. 그때 그런 기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길래 저거 일부러 저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외에서 원래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들은 시간외에서 상승이 잘 안 나오거든요. 상승하락이 거의 안 나온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근데 삼성전자가 시간외에서 보시면 2.3% 급등을 합니다. 거래량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그 시간외에서 뭐가 급등을 많이 했냐면 그 삼성전자 HBM 관련된 반도체 테마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시간외에서 대규모로 날랐어요. 내일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할 거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지수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에이, 뭐 가봤어? 이랬다간 그지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매매를 많이 하고 잡주를 매매해서 거지 되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다가 그지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대형주들이 상승이 멈추고 중소형주가 가는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멀뚱멀뚱 가만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이전에 나왔을 때 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회원들한테 사라고. 삼성전자 이게 살짜리지 이게 팔짜리냐. 외국인들이 뭐 조금 파는 게 있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셔라. 전체로 보면은 티도 안 난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부터 나중에 2주 지나서 보니까 거짓말했던 거예요. 로이터에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사도 잘 안 믿지만 외국 언론사 다 안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내일 이제 시간에서 그죠? 네.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네. 이게 2주 전에 내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실패하라고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뭐 동영상 그래서 그때 유튜브잖아요, 그죠? 뭐 YTN에서도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제목들이 다 이렇다고요. 삼성전자 이분들을 뭐 제가 뭐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엔비디아,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 이제 8만 전자 불가능?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 뉴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봐서 도움이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처음부터 저 기사 맞아? 제가 맞았죠. 오히려 저 기사 저거 사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으로 그래. 느낌으로 그냥 그게 맞았던 거지. 그거를 뭐 실패했냐 안 했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 자체 하는 게 그게 함정이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해가시죠? 그거에 신경 쓰게 해서 삼성전자 털리게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처럼 못 가나 보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망가뜨린 거예요. 저게 누구?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심리를 망가뜨린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저 영상을 보는 게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에 속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둬야 되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뻥인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유 뭐 몰라.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왠지 속이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딱 쳐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경험이라니까. 네. 아셨죠?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마시라니까. 돈 하나도 아니고. 또 얘기하지만 너는 유튜브 왜 하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사이트 제가 일하는 사이트에서 방송하는 걸 유튜브에 그대로 동시 실시간 생중계하는 것 뿐이지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안 달아요. 뭐 억지로 구글에서 다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광고 안 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으로 챙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회원들 들어와 계시죠? 그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나리자가 그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갔어요. 최근에 제가 무방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 우리가 보조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오늘 상한가 갔을 때 5,400원이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이제 22%에 끝났어요.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모나리자가 그 인도네시아 그 제지회사에 팔렸대요. 팔린대요 이게. 이게 오후 1시쯤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요런 기사인데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 4천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예요. 잠깐 모나리자가. 근데 시간외에서 모나리자가 상한가에 갔거든요. 장중에 22% 급등했으니까 시간외에서는 5%만 더 올라가면 이제 상한가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여기 보시면 호가창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상한가 간 이유는 뭐냐면 장중에 나왔던 얘기를 장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 해명을 했어요. 파는 거 맞다고. 이게 나오죠, 그죠? 네. 모나리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동아일보에서 모나리자 인도네시아 제조회사에 매각한다는 관련 보도가 있는데 해명하라. 예, 맞습니다. 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일 추가 급등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이제 급등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매도 사인이 나갈 겁니다.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그러면 매도 사인 나오면 잘 파시면 됩니다. 그 요즘에 종목들 쭉 보면은 그죠? 네. 사람들만 안 된다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막 손절하고 이 바닥을 떠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 떠나고 나니까 이상할 정도로 잘 가죠, 그죠? 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이죠. 한국가스공사도 해결 안 될 것 같았는데 급등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CJ시푸드, 그죠?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근데 세게 확 올라와서 수익 주고 잘 끝났고, 그죠? 지금 모나리자, 그리고 GSE 자꾸 뭘 팔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우리 K푸드 팔았죠, 그죠? 네. 뭘 자꾸 팔아요. 시장이 좋아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방에서 수익 나오고 판 거 얘기할 때 대형주 얘기합니까? 대형주 얘기한 것 쪽도 얘기한 것도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거 물타기 한 거거든요.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드렸다 그랬어요. 네, 대형주도 수익 내는 거 있어요. 근데 차트가 망가진 것 같은데 확 올려버리죠.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뭐냐? 시장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르니까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돈을 못 버느냐면 고집세신 분들. 어떤 고집이냐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아니래.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래. 조정을 거래요. 그분들이 돈을 제일 못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 분들이 누구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열됐으니까 떨어질 겁니다. 수익 챙겨 놓으시고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래요. 더 간대요. 그분들이 수익 난 거 다 날려요. 이해가시죠? 네. 앞에 얘기한 분들은 돈 자체를 못 벌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버티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온대. 확인하고 들어오면 늦어요. 보세요.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횡보하는데 종목들이 이 정도 올라가면 테마주가 이렇게 날아가면요 지수 조금만 올라오죠 더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내일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흘러가겠죠, 그죠? 그거 감안해서 단타도 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 40분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전 테마주 전 기회로 보이고요. 우리 회원들 모나리자 내일 또 매도세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얘기 해드렸고, 지금이 기회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나중에 들어오셔도 돈은 벌어요. 근데 빨리 편하게 많이 버는 게 목적 아니세요? 그럼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에서는 아까 보니까 이거 하신다네요. 네.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주들 초급등했는데 그거를 좀 세세하게 쭉 얘기하시려고 하나봐요.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